요즘 학폭에 관한 기사를 보면 끔찍한 사건이 정말 많아서 과연 실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학교 폭력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 충격이 평생 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학폭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 역시 학폭을 당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지금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잘 열지 못해서 친하게 지내는 동기들이 별로 없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마음을 열었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민정아, 여기 음식 괜찮다. 그치? 그러네요. 병원 근처에 이런 맛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기들하고 점심때 밖에 나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해. 병원 일이 그렇게 시간이 되나요? 뭐 밥때 놓칠 때가 많아서 그냥 구내 식당에서 대충 먹어도 돼요. 하기야, 나도 그럴 때가 많긴 하지. 오늘 실컷 먹어도. 에헤, 네. 결혼 전 틈만 나면 저에게 밥을 많이 사줬던 남편은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은 꼭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 출근 후 일하는 동안은 밖에 나오질 않으니 거기에 많이 안쓰러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점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 주니 제가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저의 이런 성격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제 모습을 지켜보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활발하고 친구들과 아무 문제 없이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소극적인 성격이 되었냐고요? 그건 바로 중학교 때 학폭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했던 초등학교 시절이 끝나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배정받은 반으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처음 보는 친구들과 낯선 분위기,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앞에 앉아있던 한 여자친구가 저를 보더니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새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이후로 등교를 하고 나면 꼭 제 옆으로 와서 재미난 얘기도 해주었고 그 뒤로 2명의 여자친구와 함께 4명이서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저희는 친해지고 나서 학원도 같이 등록했습니다. 종합반이라고 해서 전 과목을 함께 듣는 반이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학원을 갔는데 매일같이 앉던 자리에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일부러 제 자리를 비워두지 않은 거였죠. 오늘은 왜 이렇게 앉았어? 그럼 나는 다른 데 앉을까?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맞다. 나 오늘 문제집 안 가져왔는데 어떡해? 야야,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복사해서 주실 거야. 오, 다행이다. 아, 지연아, 근데 너 이거 산 거야? 모포동 필통이네. 그지, 예쁘지? 이거 동원이가 선물로 주더라. 오, 부럽다. 벌써 남자친구한테 선물도 받고. 네, 대답해주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했던 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수업 끝나고 기분 좋게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싸운 것도 없었고 저로 인해 누군가 속상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왕따가 되고 나니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자리에 앉아 일단 그날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너네 나한테 왜 그래? 야, 네가 지원이 남친한테 꼬리 줬다며? 빨리 와, 뭐해? 알았어. 민족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한테 아는 척하지 마. 제가 들은 얘기는 지연이의 남자친구한테 제가 꼬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남자애였는데 지연이와 친한 사이인 건 알았고 그래서 집에 가기 전 다 같이 인사하면서 웃은 게 전부였는데 그걸 보고는 저에게 꼬리를 쳤다고 하는 게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친구들과 하루아침에 멀어지고 또 오해를 받으며 다들 저를 피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대처 방법도 알 수 없었죠. 다음날 등교 후 친구들이 오해한 부분을 풀어주려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이번엔 반 친구들이 다 보는 데서 대놓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 활발했던 제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한 학기가 지나고 있던 때라 또 다른 새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여중이라 이미 친구들은 다 친한 친구들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매일 학교에 가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괴롭더군요. 그래서 빨리 2학년이 되기를 바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새 학년이 되었는데 저는 그 지연이라는 친구와 또다시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기 초라 나와 잘 맞는 친구들과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1학년 때 어울렸던 친구들이 소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를 보고 웃었고 그 다음은 꼬리를 쳤다. 또 그 다음은 제가 친구의 남친을 빼앗았다고 소문이 부풀려져 전교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와도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체육 시간과 음악 시간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체육을 할 때면 운동장으로 나가서 짝을 지어 수업을 해야 했는데 짝을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음악실로 갈 때도 친구들은 여럿이 모여 이동하곤 했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교실로 돌아올 때도 혼자였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연이라는 친구는 저에게 지나가면서 어깨를 일부러 치고 가기도 했고 그럼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닌 째려보거나 막 함부로 했습니다. 아! 야 뭐하냐? 앞에 안 보냐? 네가 일부러 가까이 와서 부딪힌 거잖아. 그러고 사과해야지 일할 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해? 그러니 왕따나 당하지. 그 순간 교실 안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또 어떤 날은 집에서 싸온 우유를 자리에서 마시고 있는데 지원이와 그 친구들이 제 주변으로 오더니 제 팔을 건드리는 바람에 우유가 얼굴로 쏟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없을 때만 저를 괴롭혔고 그 당시 지금처럼 학폭 전담 선생님이 계신 것도 아니기에 그 어떤 도움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겠지만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전 중학생이 되면 공부로 고민할 수도 있겠다 싶었으나 친구 관계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민정아,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공부 힘들어? 아니 그냥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응? 엄마, 그래 뭔데? 무슨 일 있어? 나 학교 그만두면 안 돼? 얘가 갑자기 학교를 왜 그만둬? 공부 때문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저는 그야말로 학교 가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성격을 잘 아셔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는데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 친구 한 명 없이 학교를 다닌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실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아이로 지냈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 집에 와서도 계속 공부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3이 되었고 지연이라는 그 친구는 다행히도 다른 반이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힌 친구와 다른 반이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제 반에 찾아와 큰 소리로 막말을 해대곤 했습니다. 나 아직도 친구 남친 뺏고 다녀? 어?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거짓말도 잘하네. 너 내 남친한테 꼬리 쳤잖아. 그래서 나 걔랑 헤어졌는데? 나 때문에 헤어졌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이 꼴 아니냐. 그러길래 왜 남의 남친한테 눈독을 들여. 너 전학 가면 그 학교 애들 쭉 소문내줄 거니까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알겠냐? 그 이후로도 조용히 책을 보고 있을 때만 찾아와 제 책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찢어 던지거나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치는 행동도 자주 했습니다. 그나마 새로 사귄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까지 나와 어울려 놀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듯 겁을 주며 말을 하고 다니느라 그 누구도 나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엄마에게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일하시느라 저녁 늦게나 들어오셔서 고민 끝에 입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찾아와 담임선생님과 상담도 해봤으나 저를 괴롭힌 아이와 그 친구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기에 일반적 주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실 안에 CCTV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그저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기에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만 해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아이가 되었고 지죽은 듯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수다 떨고 노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는데 이제는 책만 보는 공부벌레가 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공부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연이와 또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 학기 첫날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고요. 민정이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렇게 민정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일만 하느라 어릴 때도 옆에 있어주지 못했는데 중요한 시기에도 혼자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해. 엄마, 돈 버느라 그런 거 내가 몰라?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좀 더 잘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내가 미안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 딸은 어디 내놔도 최고 잘난 딸이야.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날 저는 엄마와 부둥켜 안고는 울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이 너무 속상했지만 검정고시를 생각하며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저는 남들 학교 다닐 때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제법 공부를 하는 편에 속해서였는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기에 만만하게 보지 않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들이 올라올 때가 많았는데 결국 이겨내는 건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네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았으나 저 하나 보고 사시는 엄마 생각만 하면 포기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꿈이었던 의사가 되는 것도 꼭 이루고 싶은 욕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검정고시 응시 후 합격했고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논술도 잘 봐서 꿈에 그리던 의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런 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엄마 다음으로 지금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현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다 이해하고 잘 챙겨줬던 거죠. 남편 덕에 저는 성격도 많이 너그러워지고 예전처럼 조금씩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한 친구가 이번에 개원을 했다고 하면서 겸사겸사 자기 여자친구도 소개해준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으로 환자에게 더 집중하고자 개원을 했다고 했는데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결혼하고 얼굴도 좋아졌다. 재수씨 안녕하세요. 야, 개원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병원이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여기 선물이야. 그냥 오시라니까. 감사합니다. 좀 앉으세요. 근데 여자친구분은 언제 오는 거야? 오늘 늦게 끝난다고 하더라고. 물리치료사거든. 보통 8시나 돼야 끝난대. 그런데 그냥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개원하면 신경 쓸 게 참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당연히 진료만 보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좋죠. 그런데 아무래도 환자가 많다 보니까 상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환자분들은 오래 기다렸다가 짧게 진료보고 가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개원하면 환자한테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증상에 따른 치료도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고민 많이 했는데 잘한 결정 같아요. 잘했다. 이거 보니까 나도 개원 욕심나는데? 하하하하. 그렇게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 절친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애였습니다. 그 민지연이라는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요. 성형을 했는지 예전 얼굴은 거의 없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빠 여자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라고 들었는데 일하고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이쪽은 여자친구분? 하하, 제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민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저 모르세요? 네. 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소화다듯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왜 그러냐며 제 어깨를 살짝 밀었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나 몰라? 민정이 우리 중1 때 같은 반이었고 같은 학원도 다녔잖아. 잘 모르겠는데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끝까지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황당했지만 더는 물어보기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녁 먹으러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그 친구를 응시하며 쳐다봤는데 한 번을 눈길을 주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남편 절친에게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저 모습에 넘어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오빠, 이것 좀 먹어봐요. 아, 맛있다. 저기 안 피곤해? 물리치료 환자 많았어? 좀 많았어요. 7시 반에는 마감해야 하는데 그때 환자가 많이 몰려서 늦게 끝나고. 힘들었겠네. 저녁 먹고 일찍 가서 쉬어. 알겠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다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척하는 건지. 거기다 제가 민지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리가 없는데 남자 앞에서 저렇게 아양 떠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과거 일을 들추며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상황을 두고 보며 제가 복수할 기회를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때 그 애가 오늘 만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물어봤구나. 그런데 보기엔 참해 보이던데. 나도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보니까 성형을 했더라고요. 학창 시절 내내 놀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리치료사가 된 것도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거야 나중에 정신 차리고 뒤늦게 공부했을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성형기술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자기랑 친한 사람인데 저런 여자랑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두 사람 어떻게 만났을까요? 경민이가 이 나이대로 연애 한번 못 해본 쑥맥이거든.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 순진하다고. 그러다 소개팅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때 만난 모양이야.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면서 일하고 데이트하고 아주 푹 빠진 모양이더라고. 제가 봐도 남편의 친구는 정말 순진하고 또 착했습니다. 매너도 좋았고요. 그런데 어쩌다 그런 못된 여자를 만나게 된 건지 어떻게든 결혼만큼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의 저녁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넷이 아닌 남편의 동기들이 좀 더 많은 자리였습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있었고 커플도 많았죠. 의사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이야기의 주제 역시 병명이나 환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 절친은 정신과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온다고 했는데요. 마음 아파하면서 요즘 학폭이 문제라며 정말 세상 무서워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친구가 학교에서 왕따를 시켜서 매일 운다는 아이가 왔어. 근데 상담해보니까 얘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나와 성격이 다르면 그걸 인정해야 하는데 자기랑 안 맞는다고 괴롭히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 게 요즘 학교에는 학폭 전담 선생님이 있어서 도움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갈수록 무섭다 세상이. 아마 그래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해줘요? 상담 치료를 좀 오래 받아야 해도요. 역할극도 하면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케이스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고 또 다른 질병처럼 약 먹고 바로 낫는 게 아니니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니 지연이는 제 발이 저렸는지 안절부절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따라가서 화장실에서 만났죠. 언제까지나 모른 척 할 거야. 사실 그날 정말 기억 안 났어.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좀 나더라고. 김민정 맞지? 아, 그랬니? 그럼 나 괴롭혔던 것도 다 기억났고? 무슨 소리야, 괴롭히다니. 내가 널? 그건 아직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저 사람 많은 곳에서 대놓고 말하면 기억나려나? 야, 너 왜 그래? 다 지난 일이잖아.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나도 시간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어. 그런데 더 산명해. 가끔씩 그때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나 미칠 지경이라고. 야, 진정 좀 하고. 과거는 잊자. 어?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 안 중요하면 다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릴 때 장난으로 그런 거야. 그때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뭘 알고 그랬냐? 그러니까 비밀로 해줘, 응? 나 지금 경민 오빠 정말 좋아해.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 그래 해. 근데 다 속이고 결혼하는 건 좀 아니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야 아니면 의사라서야? 당연히 좋아서지.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의사를 만나? 너도 의사 남편 만났으면서 그러냐? 너도 의사니까 결혼한 거 아냐? 갈수록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더군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계속해서 장난이었다고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의사 부인이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냥 오다 가다 마주친 경우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쓰레기랑 엮여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제 남편과 친한 사람하고 결혼까지 할 사람이라고 하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했더라면 내가 고민은 해볼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장난이었고 과거니까 잊자고? 중요하지 않다고. 다시 잘 기억이 안 나. 정말이야. 너 학교 그만뒀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나도 조용히 살았다고. 정말 사람 안 변한다. 조용히 살아? 네가? 나 학교 그만두고 나서도 여전했던 거 내가 모르는 줄 아니. 무슨 소리야. 지연이라는 친구는 언젠가부터 나쁜 무리와 어울리며 늦은 저녁에 학교 뒷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건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퇴 후 답답하고 혼자 괴로울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럴 때는 공부에 집중도 안 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온 엄마와 바람도 쐴 겸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내려다보면 속이 좀 뚫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집으로 내려올 때 몇 번이나 지연이와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마주칠까 두려워 엄마와 급하게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제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니 기가 막혔죠. 넌 장난으로 사람 인생을 망쳤냐? 망치긴 뭘 망쳐. 내가 학교 그만두라고 했어?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었더니 전화가 계속 오는 바람에 더 얘기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저는 그 자리에서 폭로해서 망신을 줄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니 함부로 말할 수 없었죠. 좋은 분위기도 깨고 싶지 않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모임을 잘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한동안 병원 일이 바빠 일만 하며 지냈고 그렇게 잠시 잊고 있었는데 병원 로비에서 그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너 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주치네. 잘됐다. 네 전화번호도 모르고 해서 일단 병원에 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온 건데. 지금 시간 돼? 내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오빠한테 물어봤어. 참나. 나 지금 안 돼. 바빠. 그럼 잘 가라. 야, 5분도 시간 안 돼. 어딜 잡아? 나 진료 있어서 가봐야 돼. 넌 물리치료사라면서 안 바쁘니? 오늘 쉬는 날이야. 그럼 나 기다릴게. 너 끝날 때까지. 여기 로비에 있을 테니까 끝나면 꼭 와줘. 어?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진료실로 돌아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대체 뭔지를 종이에 써내려갔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지난 과거를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다가 진료를 다 마치고 나서 퇴근하려고 로비로 내려갔더니 그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는데 데스크에 저를 부르더니 명함 한 장을 주더군요. 어떤 여자가 전해달라고 했다면서요. 보니까 민지연이 놓고 간 명함이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더니 짧은 시간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명함만 놓고 가버린 겁니다. 버릴까 하다 나중에 쓸 일이 생길까 싶어서 가방에 넣고 집으로 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는 좀 쉬려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 있던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사실은 그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요? 만나고 있는 그 여자친구가 학창시절에 자기 괴롭혔던 친구였다고. 그래서 결혼할 거면 고민 좀 해보라고 했는데 못 믿는 눈치더라고. 만나는 내내 너무 순진해서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대. 그러니 내 말만 듣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더 할 말이 없더라.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만 저는 그대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다 알고 난 뒤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든 헤어지든 그건 둘이 알아서 할 문제였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사과도 받고 제가 원하는 결말로 이어질 수 있을지 도통 생각이 안 나더군요. 저희 엄마는
복수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은 평생을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걸 아닙니다.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 말에 동의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눈 두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시 한번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의사라 한번 자리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로 스케줄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모임 날짜가 다가오자 남편 절친이 결혼 소식을 알려오며 모임에서 청첩장을 줄 거라고 했답니다. 이 자식 결국 결혼할 건가 보네. 자기한테 그 말 듣고도 결혼 결심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니까 나라도 사실 믿기는 어려웠을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학폭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신분으로 담배 매술이면 이건 아니죠. 저는 이번 모임에서 민지연의 민낯을 다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모임 날짜가 되어 저와 남편 그리고 친구들은 장소에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직업상 늦게 온다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식사를 하고 얘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 절친과 그 여자친구인 민지연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인사를 나누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받았던 명함을 보고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금 당장 화장실 와. 지금 좀 그런데? 왜? 그럼 내가 다시 가서 얘기할까? 이번엔 동료들도 엄청 많던데. 거기다 너 청첩장도 나눠줄 거라면서? 알았어, 갈게, 기다려. 언제 너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니? 무슨 사과? 지난 일이고 장난이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사실 다 기억도 안 난다고. 왜 그래 자꾸?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우리 중1 때 같이 어울렸던 지혜랑 은정이한테 연락해서 다 들었어. 솔직히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걸 그대로 당하는 애가 어디 있냐? 그리고 지혜랑 은정이랑 연락 안 한 지 오래인데 걔네가 뭘 하던데? 그때 너랑 사귀었던 도원인가 하는 남자애가 하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니까 나한테 괜히 심술 부린 거라고. 내가 친구 남친이니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한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혼내주자고 했다며? 은정이가 말해준 거 그대로 녹음되어 있으니까 딴소리할 생각하지 마. 그래 맞아. 네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는데 내 남친한테 웃으면서 꼬리치니까 내가 혼내준 거야. 그게 잘못됐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한테 꼬리를 치냐? 그럼 너도 공부 좀 잘하고 예쁘게 생기지 그랬니? 그래서 지금 성형한 거구나. 나 처음에 너 얼굴 보고 못 알아봤잖아. 예전 얼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말하는 거나 행동은 성형으로 못 고치는 거 너도 알지? 거기다 대학도 상수나 했고 물리치료사 시험도 수도 없이 떨어졌다가 턱걸이로 붙었다며? 저는 계속해서 열받는 말만 골라하며 화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아무 말도 못했을 때처럼 가만히 민지연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야 미쳤어? 원래 잘 놀던 애들이 시집은 더 잘 가는 법이야. 나 봐라. 이렇게 놀고도 의사 만났잖아. 그리고 너 옛날에 내 얼굴 똑바로 못 쳐다봤으면서 이제 의사 됐다고 잘난 척하냐. 내가 그때 어깨를 좀 더 세게 쳐서 아예 골절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참아는 것도 보기 싫어서 아예 얼굴에 들이부었어야 했는데 이제 무서운 게 없냐. 그만해. 뭘 그만해. 너 그때 네 사물함에 있던 체육복 누가 찢은 건지 아냐? 설마 그것도 너야? 아니, 내 손으로 왜 그런 짓을 해. 내 친구들 시켰지. 얼마나 멍청하면 그러고도 꾸역꾸역 학교에 나오길.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알겠냐? 의사 되고 의사 남편까지 만났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나대게. 왜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통화 중이었고
상대는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토어가 되고 나서부터 자기의 전화기를 남친 절친에게 들어보라고 주었고 화장실에서 있던 일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연은 급하게 나가버렸고 저도 뒤이어 자리로 돌아오니 이미 남편 절친은 나가고 없었습니다. 이전에 제 남편에게 얘기를 듣고도 믿을 수 없다며 결혼을 할 거라던 남편 절친은 모든 사실을 직접 듣고는 허망한 표정을 지으며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남편 절친은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안 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민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잠깐 시간 좀 내줄래? 무슨 일로? 정말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잠깐이면 돼. 1분이라도 제발.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주기 싫었죠. 그래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안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과 같이 퇴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민이가 여자친구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대. 아무래도 그 사실을 직접 듣고 결혼하는 게 쉽진 않았겠지. 아, 그래서 전화가 왔구나. 무슨 전화? 아까 민지연한테 전화 왔는데 1분이라도 시간 좀 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혹시 사과라도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결혼까지 파토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뭔 잘못한 건지 이제는 알겠지. 애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과하려고 저를 보자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물론 미안하다고는 하겠지만 걔 성격에 그냥 넘어갈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만남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 절친이 저희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마침 일요일이라 저희 둘 다 쉬는 날이었고 간만에 집에서 요리 솜씨 좀 발휘해볼까 싶어 장을 보고 요리를 하던 중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민지연이었습니다. 받아보니 사과를 하고 싶으니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제서야 잘못한 거 깨달았어.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은데 정말 시간 안 내줄 거야? 정말이야.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늦었지만 사과할 기회를 주라. 응? 저는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님도 올 예정이고 요리도 해야 하니 당장 결정할 수가 없었죠. 잠시 후 남편 절친이 도착했고 저희 셋은 맥주 한 잔에 제가 만든 안주까지 먹으며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민지연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결혼은 그럼 안 하기로 한 거야? 그게... 나도 복잡하다. 과거를 알고 나니까 결혼이 고민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자고 한 거고. 재수씨, 혹시 지연이가 사과 안 했습니까? 사과요? 아니요.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남자친구가 사과부터 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는데 그러니 저한테 사과를 하려고 그렇게 연락했던 겁니다.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라면 진작에 사과했어야 하는 일 아니었을까요? 자기 그 친구한테 계속 연락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그게 사과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럼 한번 만나나 봐. 뭐라고 하는지 들어는 봐야지. 그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남편 절친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서는 일단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진심도 아닐 텐데 그런 사과 받아서 뭐하나요? 한편으로는 또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민지연에게 전화가 오자 문자로 저희 집 주소를 찍었죠. 집 근처로 오면 만나러 나가겠다고요.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민지연이 집 근처에 왔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슈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지연을 만나 집 근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나 만나줘서. 왜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야? 용건만 말할래?
그래. 내가 빨리 말할게. 일단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그때 일은 정말 철없을 때였어.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정말 요 며칠 계속 생각하고 반성도 했어. 요 며칠? 넌 참 쉽다. 사과하면 과거가 사라지나? 나는 네 사과 받아주면 끝이고?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과받고 싶은 거 아니었어. 진심으로 나한테 미안하긴 하니? 당연하지. 미안하게 생각해.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맹세해. 사과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사람 마음을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여. 너 나한테 사과하면 경민 씨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던데.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또 우리 오빠 만났어. 내 말에 대답이나 해. 그건 맞는데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 진심이야. 정말이야. 그럼 경민 씨랑 결혼 못해도 나한테 미안한 건 진심이라는 거지? 네가 나한테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해도 나는 경민 씨한테 아주 조금도 너를 좋게 말해줄 생각 없어. 설마 그런 기대하고 왔다면 그만 돌아가. 야, 네가 오라고 해서 2시간 걸리는 곳인데도 찾아왔어.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친구는 결국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의사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척 한 거였죠. 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근처 놀이터인데 금방 간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민지연은 갑자기 제 손을 잡고는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뿌리치자 이제 막말을 하더군요. 다 너 때문이야. 너 옛날에도 내 남자한테 눈웃음 쳤지? 이번에는 내 남친한테 무슨 짓 했길래 결혼을 미루자는 말이 나와. 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눈웃음? 내가 왜? 대체 왜? 네가 잘못한 것 왜 생각을 안 해?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다들 그러지 않아? 괴롭힐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너 지금 의사 된 거 내 덕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때문에 학교 그만두고 더 열심히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 내 덕에 의사 된 거지. 만약에 우리랑 계속 잘 지냈다고 생각해봐. 의사나 됐을 것 같아? 그래, 맞네. 너 때문 맞아. 지혜랑 은정이가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 너랑 친하게 지낸 거 말이야. 그때 고등학생 되고 나서 동네 오빠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거 학교에 걸려서 정업도 당했다면서. 진짜 내가 진작에 알아봤지만 걔네 입 참 가벼워. 좋다고 같이 만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 때문인 척. 역겹다. 역겨워. 네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니. 그때 남편과 남편 절친이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까 남편이 제가 공원에 있다는 말에 술도 살 겸해서 같이 나왔다는데 저희 둘이 있는 걸 보고는 근처에서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 여긴 어떡해? 나 오늘 현은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 뭐야? 나한테 이미 다 말했다면서 더 속이는 거 없다고 했으면서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아니고 오빠, 우리 어디 좀 가서 다시 얘기하자. 야, 네가 잘못 반성하고 재수 씨한테 사과도 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했어.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자주 마주쳐야 하는데 서로 불편하게 어떻게 만나? 그리고 사과는커녕 계속 큰 소리나 치고 거기다 고등학교 때 남자도 만나고 정화까지? 할 말이 없다. 그 자리에서 남편 절제는 그대로 가버렸고 민지연은 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며 제 뺨을 때리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맡고 있을 사람인가요?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제 얼굴로는 팔을 맞고는 오히려 제가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 남편 역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는지 반대쪽 뺨도 한 대 때리더군요. 그 자리에 넘어진 민지연은 바닥에 앉아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후련한 듯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뺨을 때려서가 아니라 엄마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복수란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이고 또 나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건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게 된 남편 절친도 다행이고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 의사랑 결혼 못하게 된 그 친구도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병원도 잘 다니고 평소와 같이 지내는데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남편 절친의 병원을 다니며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좋아졌고 과거에 얽매이며 고통받지 않을 수준까지 돌아왔죠. 이후 중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이 종종 왔는데 민지연은 근무하던 병원에 소문이 나서 나와야 했고 인근 병원에서도 취직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남친이 의사다 보니 건너 의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서 취업은 쉽지 않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런 인성으로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과응보라는 말은 동화책 속에서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죄짓고 사는 건 아닌가 봅니다. 특히나 학폭은 정말 피해자에게 평생을 사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남편의 절친은 몇 년간 아무도 만나지 못했는데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와 가까워지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또 전 여친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나 잘 살고 있어서 부부 동반으로 가끔씩 만나는데 정말 서로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상담 치료를 계속 받을 예정이고 2세 계획도 세워서 예쁜 천사가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고통받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 살아보니 힘든 역경도 결국 나 스스로가 노력해야 하더라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